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선거도 각각의 후보들이 명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전남 광주 통합 논의가 시작돼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는 통합시장 선출을 앞둔 전남 광주. 이번 선거는 40년 만에 행정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역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통합에 따른 발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후보들은 경제발전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20조 원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주권 정부를 세우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가는 시민주권 정부가 1호 공약입니다. 광주 전남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통합으로 지원되는 20조 원을 각 대기업 10개 기업에 2조씩의 그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곳에 용인의 삼성반도체 산단을 반드시 해남과 순천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산단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일자리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남 광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광주와 전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전남 광주의 선거 지형을 인정하면서도 출마 명분을 강조하며 전략적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지역 발전에 큰 행보를 내딛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30% 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는 당선이나 혹은 승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이 권력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높이게 되고 근데 지방자치 30년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민주당과 견제와 협력의 정치, 새로운 정치로 통합시 변화와 발전을 열어가겠다. 그래서 진보당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라. 전남 광주가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에 전남 광주에서 제1야당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해서 민주당이 일하게 하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도록. 무소속 김광만 후보 역시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꿔 경쟁 체제를 만들고 특별시 권력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광주가 37.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반면 전남은 58.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질 만큼 민주당 강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야당 후보들의 도전이 어떤 의미 있는 득표 수치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5%, 전북과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신안이 61.31%로 가장 높았고 진도 55.03%, 함평 54.21%, 강진 52.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지역 모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5월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한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모두 22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였다는 점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일대에서 배달기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자신의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질러 1억 6천만 원어치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 조직 17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7명을 검거한 뒤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와 관리자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 21번에 걸쳐 6천만 원어치의 보험금을 가로챘고 운영자는 화재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질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고용이나 생산,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 경제총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총조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고 이번 조사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공장이나 농장, 무인 매장 운영 여부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문항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호남지방데이터청은 제주를 포함한 사업체 90만여 곳 가운데 4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과 면접 조사 등 2가지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여름 코스를 출시했습니다. 남도 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전남의 관광 명소와 축제 현장을 둘러보는 상품으로 이번 여름 여행 코스는 전남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14개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코스는 목포와 순천 광양, 여수와 장성 영광, 고흥과 화순 담양 등입니다. 남도 한바퀴 이용 금액은 최저 12,900원부터 시작하며 예매는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합니다. 대한조선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선사에게 수에즈막스급에 해당하는 15만 톤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일감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선박 한 척당 가격이 1,414억 원 규모로 올해 대한조선이 수주한 선박 가운데 최고가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원재료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부족하고 오래된 선박의 친환경 교체 수요가 맞물린 상황에서 공정 주기를 줄인 덕분에 수익성 높은 건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작물 발굴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착수에 들어간 지역 특화작물 발굴 및 농촌 융복합 산업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별 농업 환경을 분석하고 시장성을 고려한 특화작물 발굴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생산과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농촌 융복합 산업 모델을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끌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쇼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여수 지역 주요 섬 12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40초 이내 세로형 영상으로 제작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응모하면 됩니다. 여수시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작 18편을 선정하고 상금 최대 200만 원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전남 목포는 과거 3대항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치며 서남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인구 20만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소멸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를 구하겠다며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각 후보들이 진단한 목포의 문제점과 해법을 고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은 빛바랜 간판 뒤로 사라졌고 거린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때 전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목포는 제조업 침체와 청년 유출이란 구조적 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기로에 선 지금 올해 지방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는 저마다의 처방전을 들고 유권자 앞에 섰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희 후보는 재정위기와 청년 유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목포가 처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법으론 깨끗한 행정기반 위에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해양경제 수도로서 목포가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산업과 또 경제 활성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서 경제정책과 해양정책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 투자와 전략적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정책적 배려도 당연히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목포의 문제를 원도심과 경기 침체로 규정하고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정체된 목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원도심 재생과 친환경 스마트 도시, 트램 도입, 경제 체질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 싱가포르에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그 식물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찾고 두 번째로는 홍콩 트램을 모티브로 한 무가선 트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교통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그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는 준비가 부족한 전남 광주 통합이 목포와 서남권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관록을 바탕으로 무한반도 통합에 이은 광역도시 구축,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신재생에너지 국가산단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출마했습니다. 목포, 신안, 무안 통합을 확실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내서 또 국가산단 60만 평을 확실하게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청년이 찾아오고 취직하러 들어오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거대 담론 대신 시민주권 행정과 목포 국제문화도시, 생애주기 돌봄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목포는 기득권 다툼과 개발 중심의 행정이 문제였다며 시민 삶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K 목포 국제문화도시, 즉 다시 말씀드리면 3시간 관광도시에서 1박 2일 체류형 문화 향유 도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동 혁신도시, 세 번째로는 지역 순환 경제도시, 돈과 일자리가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지역에 그대로 남을 수 있는 4명의 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선거가 목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엔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교통이 발달해 인구가 유출되고 신도시 수평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이중빨대 현상에 직면한 목포. 과거 3대향 6대 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진짜 구원투수는 누구일지 목포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순천시장 선거에도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거리 유세와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순천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와 진보당 이성수 후보,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과 접점을 넓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순천을 바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은모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안정적인 행정 추진력과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독일 순천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각부 장관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강력한 민주당의 힘이고 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온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생과 서민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생활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불통과 독단의 시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가지고 순천 시민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성수입니다. 이성수가 순천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정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순천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진검다리 3선 시장 경험과 시정 성과를 앞세워 검증된 행정력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기존 성과를 토대로 도시 성장의 연속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여건을 미래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과 이제까지 호흡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는 데는 제가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무소속, 진보정당의 3파전 양상 속에 부동층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본투표 전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수시장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조국혁신당 명창환, 그리고 무소속 원용규 후보는 저마다 위기에 놓인 여수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유동인구가 많은 무선지구의 한 교차로로 향한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 서 후보는 여수 미래펀드 조성과 소형 모듈 원전 유치 등 굵직한 공약을 이끌어갈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저는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수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가진 자가 지금 여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서는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는 둔덕동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명 후보는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과 청년 만원주택 500호 공급 등을 약속하며 여수의 체질을 바꿀 개혁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30년 행정 전문가입니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산단, 관광, 민생 위기를 연습 없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행정가가 해결해내겠습니다. 인물론을 내세운 무소속 원용규 후보는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원 후보는 여수 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 발전 특구를 통한 기업 유치 공약을 내세우며 여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점과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실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후보보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뜨거운 유세전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산단 대전환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과제 앞에 누가 더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